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GIA 감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이 GIA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역사도 짚어보고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들 많이들 사고 있는지 이 부분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이 먼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짚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실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귀족사회가 사라지고 일반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사게 되는 시절이 이제 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꾸밀 수 있는 세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다이아몬드가 귀족들에게 전유물로만 되어 있다가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서로 이제 상인들과 고객들,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짚어가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거래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퍼지기 시작한 곳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세기 초, 19세기 말 뉴욕의 47번가 쪽을 한번 싹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7번가 쪽에서 만약에 큰 다이아몬드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판매자도 구매자도 제3자를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둘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다이아몬드 혹은 보석에 관련된 아주 유식한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구매자 쪽에서 부르게 되게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과연 괜찮은 거냐,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불이라고 한다면 이거 괜찮은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구매자 쪽에서 요청한, 그리고 판매자도 승인한 그 전문가가 이 정도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혹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거래에 대한 부분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어떤 딜에 의거해서 판매가 되었겠죠. 어쨌든 그만큼 구매자는 판매자를 안 믿고 판매자는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게끔 제3자가 알아봐 주는 것도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지금 뉴욕의 47번가에 가면 주얼리 샵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막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은 항상 상시 대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감정서가 필요하게 된 것은 이런 식이 사실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거래량이 많으면 있을 수 없고요. 뉴욕만 거래를 합니까? LA는요, 워싱턴은요, 마이애미는, 시카고는요. 그때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나요? 미국을 기준으로 런던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920년도에 로스앤젤레스의 주얼리샵을 운영하던 로버트 M. 쉬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게가 망해요. 이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고는 다시 재기를 위해서 런던으로 갑니다. 거기서 영국에 있는 금세공사협회에 있는 어떤 학원 같은 개념의 공부를 하고 1929년도에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주얼리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 아들인 로버트 M. 셰필드 주니어와 함께 GIA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1931년도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광물에 대한 연구도 같이 했겠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보석 분광기라든지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루페, 현미경이라든지 혹은 보석의 전기 전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석용으로 약간 응용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체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내포물 종류, 그리고 칼라가 왜 이랬는지 등등,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확립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1948년도에 미국 보석학회, 말 그대로 그들은 보석을 연구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을 만나뵙지 못해서 영국에서 배운 게 약간 모자르다고 생각했나요? 어쨌든 그렇게 연구를 해서 1948년도에 GIA 학원을 나온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배출됨과 동시에 몇 년 지나서 1953년도에 처음으로 포시, 캐럿, 컬러, 클래리티, 컷, 이렇게, 그 당시에 컷 기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포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GIA 감정서를 처음으로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고 대박이 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감정도 하고 학원 인재 배출도 하고요. 각국에서 인재 양성을 하게끔 분원도 설립을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1971년도에 일본 도쿄에 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그것도 되게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본 학원을 졸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오이남 씨라는 1979년도에 우신감정원을 개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후반때까지는 서서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체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감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이후입니다. 사실 감정 체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 원래는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켈스버드라는 곳을 1989년도에 개원하면서 동부에서 하나, 서부에서 한 군데 이렇게 감정을 해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감정원이었는데, 미국에서 워낙 다이아몬드 소비가 많다 보니까 점차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두 군데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가보르네, 인도 뭄바이, 홍콩에도, 그리고 일본 도쿄, 태국 방콕,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옆에 라마트간이라는 위성 도시에 분원들을 많이 만듭니다. 사실 처음 만들 때는 너무 감정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꽤 했었는데요. GIA는 절대 감정을 의뢰한 의뢰자와 감정사 두 관계를 이렇게 블라인드합니다. 즉, 이 다이아몬드가 누가 어디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회사가 감정을 의뢰했는지를 절대 모르고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좋은 거니까 디칼라 좀 해주세요. IF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혀 어떤 입김을 감정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고 까르띠에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까르띠에는 1년에도 막 어마어마한 양을 감정 의뢰하니 우리 GIA의 독보적인 은인이야, 이 회사의 다이아몬드는 좀 더 감정을 높게 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게끔 하고요. 또 체계도 정말 잘 만든 것이 기가 막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인한 감정 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게 몇 년 동안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면서 GIA가 어떻고 우신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감정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감정서를 깊숙이 안내해드린 영상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쪽 회사 사람도 아니고 일원도 GIA에서 저에게 광고비 이런 거 주면서 우리 좀 널리 알려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런 이득도 없고요. 네, 왜냐면 사실 필요도 없고요. 광고비 주셔도 안 받습니다만 어쨌든 주면 받습니다. 제가 밝히지 않아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사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GIA 샀다더라 이런 걸 알고서 문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프라인에서 많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합니다만, 만나 뵐 때마다 GIA에 대한 역사를 막 가리키면서 GIA는 이런 이유로 꼭 사야 됩니다라고 단 한 번도 사실은 그렇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조금 이 GIA가 뭔가요?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공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 드렸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알아서 저 GIA 감정을 좀 구매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오는 거지, 전 뭘 사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해서 GIA 감정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봐 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감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감정된 다이아몬드 등급에 대해서는 정말 믿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후에도 뭐 이 이외에
국내에선 우신감정이라든지 해외의 다른 감정원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